네, 저를 소개해드리면은, 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문제 해결 프로솔브라는 회사의 대표이고요. 그리고 삶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경험식 잡화점의 점장 피터 킴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이 세미나는 제가 만든 이 팔문의 시크릿 자료, 팔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시크릿이거든요. 팔문의 시크릿 자료의 요약 및 활용법을 이야기하는 세미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좋은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료를 꼼꼼히 보시면서 각 액션 아이템을 제가 자료에다가 넣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책을 읽으실 때도 대부분 그렇지만 액션 아이템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꼭 진행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액션 아이템을 한번 해보시고 그걸 내 사업에 하나씩 녹여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제 목표를 적어달라고 했던 게 가령 매출이나 고객 방문 수 등의 지표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더욱 효과가 좋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 거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은 꽤나 논리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은 꽤나 논리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될 대로 되라 식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시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좋다고 하니까 저거 해보고 이거에 좋다니까 저거 해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효과가 없으면은 안 되네. 또 좋은 방법이 있겠지. 하고 어디 가서 강의 듣고 와서 이거 해봤는데 나한테 또 효과가 없어. 그러면 또 다른 강의를 찾아서 어디선가 있는 이 파랑새 아시죠? 파랑새 이야기. 어딘가 있는 파랑새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아다니시지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큰 차원에서 어떤 거 하나를 딱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어떤 거 하나 딱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가 없어요. 사업이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누구나 다 성공했죠. 그런 게 아니라 사업은 굉장히 논리적인 거고, 그리고 사업을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자료에다가 세 가지 파트로 크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 파트가 다 잘 맞물려 돌아가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를 듣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이 이렇게 구성돼서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는구나. 근데 내 사업은 지금 파트 1, 파트 2, 파트 3 중에서 어떤 게 좀 부족하구나. 이런 걸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나서 내가 파트 1이 좀 부족해. 그러면은 이 파트 1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지? 뭘 해야 돼? 라는 걸 들었으면은,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이제 그 강의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했더니 실제로 그 파트 1의 성과가 올라갔나? 그런 걸 보시고 나서. 그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파트 1의 효과가 올라갔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파트 1, 2, 3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면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들은 그 큰 그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큰 그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이렇게 큰 방향성으로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파트 1, 파트 2, 파트 3에서도 파트 1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한 가지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 솔루션이 적어도 수십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사업과 환경에 맞는 솔루션이 무엇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어도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앞에 문이 하나 닫힌 문이 있어요. 그리고
열쇠로 열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거예요. 근데 열쇠가 꾸러미에 열쇠가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어볼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를 열어봤어요. 근데 대부분 10개 중에서 하나가 열쇠인데 하나를 열면은 확률적으로 바로 열릴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를 열고 나서 안 열리네? 하고 이제 그냥 문이 안 열리는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 거, 세 번째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 열리는 열쇠가 일곱 번째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여러분의 사업의 스테이지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열지 않을 뿐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액션을 했다고 해서 성과가 한 번에 빵 튀어나오는 일들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인내함으로 이만큼을 쭉 다 실행을, 이게 아니면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다.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열쇠가 생기면 그 문이 활짝 열리면서 갑작스럽게 그 파트의 그 성과들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거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성과는 지식 곱하기 실행의 마인드셋 제곱 이렇게 거듭 제곱으로 표현해 놨잖아요. 당연히 지식 곱하기 실행이라는 거는 제가 오늘 여기 자료에 적어 놓은 거,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게 지식이겠죠. 그렇죠? 지식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근데 곱하기이기 때문에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이기 때문에 실행, 실행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성과는 0이겠죠. 당연히. 이게 지식 플러스 실행이라고 하면은 이거 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을 제일 잘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수님들도 사업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식 곱하기 실행이 되고 제가 여기 액션 아이템을 적어놨던 것도 이런 액션 아이템들이 여러분들의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적어보고 여러분의 사업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 열쇠가 열렸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마인드셋이 거듭 제곱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과라서 여러분 문과이신 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불편해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거듭 제곱이 있는데 2제곱, 3제곱, 4제곱 이렇게 될수록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가 폭발적으로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중에는 성과를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이 0이다. 그러면은 이 앞에 지식 실행 값이 아무리 커도 결국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트 1, 2, 3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다 마사노리라고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컨설턴트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비즈니스를.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거기다 넣었는데요. 비즈니스란 고객을 모아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 고객이 반복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세스다. 이거예요. 고객을 모으는 게 파트 1. 그리고 계약을 성사시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만드는 거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파트 2. 그리고 반복적으로 구매, 재구매하는 거. 단골 손님을 만드는 거. 이게 파트 3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파트 1과 파트 2와 파트 3이 내 사업을 봤을 때 나는 지금 어디가 잘 안 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데 중요한 세 부분은 이렇게 구매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모은다. 그냥 고객을 모으는 건데 아무나 모으는 게 아니라 내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모으는 게 사업인 거죠. 여러분들이 비용을 너무 많이 쓰면은 나중에 남는 게 없을 거잖아요. 사업 구조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이름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유명한 큰 업체들이 매출액이 어마어마한데 손익을 보면은 적자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마케팅 광고 선전비랑 고정비가 있겠지만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고객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사업은 내가 내 사업에, 나의 사업으로 사람들을, 내 고객을 만드는데 쓸 수 있는 비용을 얼만큼까지 쓸 수 있느냐. 이게 큰 사람들이 사업에서 승리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비용 대비 효과적. 우리는 돈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돈 많으시면은 그냥 돈을 써서 사람을 모으시면 돼요. 근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모으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실행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모은 고객을 왔을 때 내가 영업을 성공을 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 내 물건을 판매하는 거. 두 번째 파트. 그리고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한 고객이 다시금 찾아와서 재구매를 하게 되고 단골이 되는 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구매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모으기. 여기에서 고객이란 용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매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불편한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액션 아이템에도 써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타겟 고객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의 타겟 고객을 정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타겟 고객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타겟 고객이 남성이다, 여성이다, 젊은이다, 나이가 든 노인이다. 이렇게 정의하신 분들은 아마 사업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타겟 고객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의 타겟 고객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돈이 어디에서 오나요? 돈은 땅에서 솟지도 않고 하늘에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돈은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때 언제 돈을 꺼내느냐? 이거를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머니에서 기꺼이 돈을 꺼내는 게 있고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꺼내는 경우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배고픔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은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돈을 쓰는 거 또는 누군가가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때 돈을 쓰는 것 중에서 하나를 나한테 쓰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왜 타겟 고객이 필요하냐면요. 그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 나는 누군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그게 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분석하거나 그 사람을 이해해서 아, 내가 그걸 해줄 수 있어요. 저한테 돈 내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겟 고객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쭉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1인 기업이시라면 또는 아주 소규모 기업이시라면은 이 타겟 고객이 더 좁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팔고 있는 상품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냥 하나밖에 없는 상품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은 경쟁이라는 걸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닐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 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근데 갈 수 있는 병원이 한 군데인가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유일무이한 상품을 팔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내 상품이 누군가의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은 소용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스크림을 하나 고를 때 아이스크림이 쫙 고르게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서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책을 고를 때 그냥 이미 살 책을 정하고 가셨으면 검색해서 사시겠지만 그냥 한번 쑥 둘러볼까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라면은 책을 어디에서 사시나요? 여러분들은 서점 가서 쑥 둘러보실 때 주로 책을 어디서 사세요? 이렇게 서가에 다 꽂혀져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사시나요? 아니면은 베스트셀러를 쓱 보시면서 베스트셀러 중에서 하나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어딘가 매대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한꺼번에 크게 전시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하시나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선택일 텐데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은 베스트셀러나 이렇게 넓은 매대를 갖고 있는 그래서 책이 잔뜩 쌓여 있는 작가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책을 고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정의가 된 후에도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인 기업인 나랑 1인 기업인 나니까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겠죠. 근데 이름도 들어본 규모가 있는 회사랑 이렇게 같은 선상에 섰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누굴 선택하겠나요? 어, 당연히 규모가 있는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게 여러분의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이한테 영어를 잘 가르쳐 줄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선택 옵션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곳을 선택하실 건가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어린이 영어 전문 강사인데 1인 기업.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고 가격이 50만 원. 어린이 영어 전문 강사인데 규모가 있어요. 학원처럼. 근데 이름도 들어봤어요. 근데 가격이 50만 원. 여러분이라면은 어디 1번과 2번 중에서 어디를 선택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아이의 학원. 1번을 선택하실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다 2번을 선택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1인 기업은 또 패배했죠. 그렇죠? 선택을 받을 수 없었죠. 그러면은 1인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데랑 살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가격을 낮춘다. 가격을 낮춘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까 동일한 컨디션이에요. 근데 1번을 보면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고 가격이 4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50만 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진짜 감정이입을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한다고 하면 알려지지 않은 사람한테 40만 원에 맡기든지 알려진 곳에 규모가 있는 곳에 50만 원에 맡기는. 다시 한번 1번과 2번 중에서 골라보세요. 어디를 선택하실 건가요? 가격을 낮췄는데도 2번이죠. 그렇죠? 10만 원을 낮췄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요. 20만 원을 낮춰도 1번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소중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1인 기업은 가격을 낮추고도 패배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 1인 기업 강사가 여기에 있는 강사 중에 하나보다 훨씬 잘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규모가 있는 곳을 선택했나요? 대체적으로 이름도 알려지고 규모가 있는 곳은 더 잘 가르치겠지. 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 인식을 믿고 여러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가봅시다. 요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지금 5살이에요. 5살 또는 4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까처럼 어린이 영어 전문 강사가 있어요. 학원. 그리고 이 사람은 5세 이하 어린이 영어 전문 강사. 라는 얘기 들었는데 가격이 50만 원, 50만 원이네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디를 선택하실 건가요? 1번과 2번 중에서. 여러분의 아이가 4살이에요. 그럼 5세 이하 어린이 영어 전문 강사랑 어린이 영어 전문 강사랑 여러분이라면 1번과 2번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 건가요? 1번이 이제 갑자기 눈에 더 들어왔죠.
일본이 갑자기 왜 근데 일본이 여러분 왜 눈에 들어왔나요? 왜? 왜 일본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내 상황에 맞는 전문성. 생각해 보세요. 5세 이하 어린이라고 하면은 5세 이하 어린이한테는 훨씬 더 특화되게 잘하겠지. 라는 여러분들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력은 아나요? 모르죠. 근데도 타겟을 어린이 전체가 아니라 5세 이하로 확 줄였더니 내가 갑자기 선택을 받게 됐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인 기업이고 알려지지 않았다면은 처음 시작, 여러분의 타겟 고객을 선정할 때에는 그 시장을 좀 좁힐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시장은 넓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넓은 시장은 이미 규모가 있고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잡아먹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사정을 생각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뭘 살 때 누구의 사정을 판매자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봤을 때는 너무 쉽게 내가 선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겟을 이렇게 좀 더 특화되게 잡으면은 내가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기업이라고 특히 알려지지 않은 초기라면은 무조건 타깃 고객을 좁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선택을 받기 시작하면 레퍼런스라는 게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점점 더 이것도 확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자료를 보실 때 내 타겟 고객을 글로 한번 꼭 적어 보세요. 그리고 구매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모으려면 확실히 타겟 고객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파트 1에 내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고객을. 그러기 위해서는 광고 선전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아주 많은 게 있어요. 사실 많은 게 있고, 여기 고객을 효과적으로 모으는 방법은 열쇠 꾸러미에 10개보다도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많은 열쇠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돌려서 열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딱 하나, 아니요, 저 무조건 통하는 거 하나 열쇠 선택해 주세요. 이런 건 진짜 욕심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누가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 늘지가 않아요. 사업력이. 여러분들이 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평생 할 것 같나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평생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이 오래 사시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을 그러면 나중에 사업을 하나 더 한다고 할 때 그냥 운 좋게 사업을 하나 했다고 하면 그 사업이 새로운 게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로지컬한 논리적인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업 관련 분위기를 풍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보험을 만약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 지인 중에서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이 오면은 불편해지잖아요. 그쵸? 이것도 보험 연락하겠구만. 아니나 다를까 앉자마자 막 보험 막 이거 꺼내면서 막 이런 거 꺼내면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닫게 되죠. 이렇게. 이건 내가 어떻게든 거절해야 돼. 어떻게든 거절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보자마자 영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의 서비스에 흥미가 있을 만한 사람들을 모으는 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고객을 모으는 방법이거든요. 상품을 아무리 팔려고 큰 광고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판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광고라는 거 보면은 바로 마음을 닫거든요. 아니야, 여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정신을 붙잡는다고. 근데 나한테 누가 정보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여행 상품을 그냥 바로 뭐 여행 상품 60만 원 이렇게 팔아갖고 하면은 안 살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 태국 가는데 태국에서
꼭 점검해야 돼. 태국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꼭 점검해야 할 7가지 아이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관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걸 보러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돈도 안 들고 그거 보러 오겠죠. 그러면 그렇게 왔을 때 나중에 그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자료들과 함께 나중에 차차적으로 이렇게 사다리에 올라가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거 얼마, 이거 60만 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물러서지만 이렇게 그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상품에 흥미가 있을 만한 사람들을 모으는 데 집중하시면은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사람들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타겟하고 있는 고객이 모여 있는 곳에서 활동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영어 5세 이하 영어 어린이 영어 전문 강사예요. 컨설턴트.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객이 누굴겠어요? 대부분 그들의 부모인데 부모 중에서도 엄마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어, 뭐 자동차 세차 동호회 이런 데 가는 거랑 맘카페 가는 거랑 여러분 어디가 더 효과가 있겠어요? 아, 이미 맘카페를 쓰셨네요. 가서 바로 세일즈를 할 수 없지만 그 상품에 흥미가 있을 만한 그 정보를 제공했을 때 맘카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르르르 몰려올 수 있겠지만 자동차 동호회에 있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관심이 없었겠죠, 거기. 그러니까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타겟 고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것과 아무 곳에서나 하는 거랑은 여기로 유입되는 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타겟 고객을 정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활동을 하는지 그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알아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흥미 있는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할 때는 팁을 드리는 게 상대방에게 이득은 있어도 리스크는 전혀 없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 아까 봤잖아요. 내가 태국 여행 준비하고 있는데 태국 여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점검해야 하는 7가지 라고 했을 때 나한테 그거 알게 되면 이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쉽게 긍정적으로 와서 그거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광고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냐 할 때 아까 말한 간단말 사놀이는 이랬어요. 일단 타사의 광고를 철저하게 연구한다. 회사로 날라오는 전단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보고 우리 같은 경우 이건 예전에 좀 쓰여진 책이니까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는 요새는 온라인 소셜 미디어 같은데 그렇죠? 그런 데에서 얼마나 광고가 많아요. 자신이 어떤 광고에 관심을 보이는지, 어떤 광고에 클릭을 하게 되는지, 어떤 광고를 실제로 구매하게 되는지 그럼 고객의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아, 나는 어떤 광고에 끌리는구나. 어떤 거에 클릭하게 되는구나. 어떤 거에 구매하게 되는구나.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정보들을 내 광고에도 똑같이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경험수입자파점에서 제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광고 스터디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이렇게 막 교보문고 강연이었는데 뭐 하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욕심이 훅 났어요. 막 이렇게 하고 체크리스트에서 본능적으로 멈추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직접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습하면 좋은지 그 광고 스터디 한 분이 사람들이 공유했던 걸 다 정리해 갖고 유형별로 이렇게 해 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걸 여기에서 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채팅창에서도 광고에 저희 1인 기업 문제 해결 방에서도 한번 공유드렸는데 광고 관련해서 자료를 공유드렸잖아요. 거기에 영상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직접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지 내가 광고를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나한테 필요하겠네. 이거 있으면 좋겠네. 또는 이거 놓치면 안 되겠네.
이런 식의 무언가를 만드실 필요가 있다. 정도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구체적으로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인지부조화 긴급성을 활용하면 좋다고 얘기하는데 인지부조화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일반적인 거, 여러분들이 뇌가 많은 양을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적인 정보는 그냥 지워버려요. 기억을 담지 않는다고.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인스타그램 쭉쭉 넘길 때 그냥 쭉쭉 넘기시잖아요. 그쵸? 쭉쭉 넘기다가 어쩌다 하나에 뚝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왜 내가 여기에 멈췄지?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에서 필터 잘 쓰고 사진만 예쁘게 찍으면은 다 잘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되나요? 왜냐하면 다들 사진을 잘 찍고 다들 필터를 잘 쓰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그걸 다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해 버려서 다 넘겨버리게 돼. 오히려 여러분 그냥 인스타그램에 손글씨로 삐뚤빼뚤 쓴 사진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눈이 갑자기 멈추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인지부조화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곳에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포맷이나 컬러 이런 걸 사용하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좀 끌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건 당장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건데 긴급성을 이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긴급성. 그래서 선착순 마감이나 딱 24시간만 신청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기회의 제한을 만들어 두면은 고객들이 아, 다음에 신청해야지 하다가 안 하거든요. 근데 바로 신청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져. 그리고 홈쇼핑에서도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마감 임박 막 이거 띄우잖아요. 실제 마감 임박인지 모르지만 마감 임박 띄우면은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갑자기 동요하면서 그것들을 막 구매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경험식 잡화점에서 실제로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그냥 무조건 글쓰기 모임을 그냥 열어뒀던 때랑 10명으로 제한을 해서 열었을 때 어떤 게 잘 됐냐면 10명으로 제한했을 때 모객이 훨씬 더 많이 됐어요. 그리고 10명의 제한을 끊고 나서 다음 기수를 선신청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30일 매일 글쓰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이번 기수, 다음 기수가 끝났고 그 다음 1월 22일 날 하는 그 다음 기수의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가 됐죠.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긴급성, 그리고 쿠폰 같은 걸 활용할 때 여러분들 쿠폰 받아보셨겠지만 왜 쿠폰을 일주일이나 이렇게 사용 기한을 두겠어요? 그냥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면 더 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한을 둬야지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걸 많이 썼냐면은 실제로 사람들한테 유료 상품을 24시간, 오늘 자정까지만 무료로 공개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 아마 경험식자파점에 오셨던 분들은 한두 번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카톡 채널로 보내거든요. 카톡 채널로 보내면 그 상품 하나만 하루 만에 100개 이상이 사람들이 보게 되거든요. 100개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냅두고 이거 무료로 열어놨어요. 그러면 자 바로 안 보겠지만 자정까지만 이렇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와서 막 한다고 그런 긴급성을 여러분들한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내용을 참고해서 내 상품을 위한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보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이 고객에게 노출된 맥락 같은 것도 고려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활동들을 내 타겟 고객이 모여 있는 곳 가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타겟 고객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가 있는지, 그들이 팔로우하는 특정 인플루언서가 있는지, 고객이 어디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지, 네이버에서 많이 하는지,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하는지, 신문에서 많이 보는지,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를 모르겠어,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내 타겟 고객들이 어떤 유튜브 채널 블로그 많이 보는지, 누구 팔로우 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정답입니다.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고객한테 잘 안 물어보잖아요. 고객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고객들이 그러면 이럴까요? 흠, 어디 나한테 정보를 빼내려고? 아, 나 안 알려줘? 막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이 많이 알려줘요. 평소에 여러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들이 어디에서 많이 정보를 얻는지 이런 걸 알고. 만약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됐다. 그러면 내가 그 유튜브 채널에 나가거나 거기에서 광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하나둘씩 그냥 여러분들의 기존 고객들이랑 만나면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 가시는 거, 그런 정보들을 쌓아 가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그런 일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들 하나하나 발견된 곳들마다 어떻게 내 상품이나 내 존재를 알릴 수 있을지 저는 이런 데에서 카페에서 많이 해. 내가 태국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태국 유명한 카페가 있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 타깃 고객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커뮤니티나 집단, 그들이 자주 활동하는 플랫폼과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를 찾아보고 모르겠으면 물어본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신가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식으로서 따라오셨지만 실행을 하지 않으면 0이 된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지식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여러분의 매출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실행을 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생깁니다. 두 번째가 이제 구매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해서 고객을 모았어요. 고객을 모았는데 고객과 계약을 성사시켜서 내 고객으로 만드는 거죠. 이건 실제로 방문한 고객을 구매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구매 전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구매 전환. 그래서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여기가 필수 파트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아봤자 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래갖고 구매 전환율이라는 건 10명의 손님이 찾아왔을 때 한명이 구매를 했다. 그러면 구매 전환율은 10%가 되는 거예요. 뭐 실제로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는 뭐 잘하면 3%, 4%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까지 되진 않고요. 이 구매 전환율만 제대로 높여 놓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구매 전환율이 여러분의 상품이 0.1%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000명을 쏟아부어도 10,000명을 쏟아부어도 구매가 잘 안 일어나죠. 근데 내가 구매 전환율을 5%로 만들었어요. 5%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100명이 오면은 5명이 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뭘 하시면 돼요? 뭘 하시면 되나요? 이제 구매 전환율이 5%가 정도 될 정도로 내가 잘 환경을 구축해 놨어요. 그럼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을 데려와야죠. 어떻게 하면 돼요? 광고를 하셔도 되고. 그때 가면 이제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써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0명을 데려왔어요. 그럼 여러분의 상품이 500개가 팔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10,000명을 데려오는 비용보다 500개로 버는 수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하면 여러분의 사업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0명이 아니라 돈을 더 투자해서 100만 명을 데려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매 전환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구매를 하게 만드냐?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구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신뢰예요, 신뢰.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나 오프라인에서 대면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에는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물건을 구매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구매자잖아요. 뭘 보고 사시나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뭔가를 구매하실 때 상품을 만져볼 수 있나요? 입어볼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온라인에서 여러분은 뭔가를 사요. 그러면 뭘 확인하고 사세요? 여러분들 한번 쭉쭉 올려보세요. 어떤 걸 확인하고 사시는지. 나는 이러이러한 거를 확인하고 산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통과하면은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 기준에 못 미치면은 그냥 탈락시키고 다른 걸 찾을 거잖아요. 그죠?
그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게 후기. 지금도 쓰고 계시지만 후기. 판매자의 다양한 채널로 더블 체크. 좋네요. 그리고 지인 추천을 받았거나 상세 페이지와 리뷰 이런 것들 다 본다고. 근데 후기는 거의 빠짐없이 봐요. 그렇죠? 근-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맨날 판매자의 입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구매자의 입장으로 돌아서서 여러분의 상품을 보세요. 후기가 얼마나 있나요? 심지어 여러분의 상품의 홈페이지 같은 것도 없으시다면은 내가 어디 가서 이 상품을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찾았다고 하더라도 후기가 없어. 여러분들도 안 사면서 왜 사람들이 내 걸 사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검증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의심들이 하나하나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이 되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다 확신이 되게끔 만들어 두는 거. 그게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과정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거.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수치화하면은 그 사람들이 시작이 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0. 근데 100이라는 곳을 탁 찍으면은 구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신뢰가 100까지 차면은 구매가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0이지만 뭐 홈페이지 같은 걸 잘 만들어서 10까지 만들고 후기를 잘 세팅해서 60까지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추천 이런 걸 해서 얼마를 만들고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걸 설득적으로 써서 몇 가지 만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차곡차곡 잘 쌓여서 세팅이 되면은 그럼 구매 전환율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써서라도 사람들을 많이 불러와서 매출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조금씩 아실 수 있게 돼요. 그걸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또 어떤 식으로 모아야 돼. 그럼 고객이 후기를 어떻게 모아야 되나요? 막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은 여기에도 제가 써놓기도 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도 할 건데 그런 구체적인 걸 자기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가는 거예요. 근데 크게는 그런 게 일단 필요하다 정도만 일단은 이해를 꼭 하세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을 그린 게 요게 이렇게 안 보여도 이게 수도꼭지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수도꼭지랑 이게 물이에요. 여기 수도꼭지 물이에요. 근데 이게 들어오는 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줄기가. 이렇게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 밑에가 내 사업에 벌리는 구매 전환으로 생기는 돈이에요. 실제로 매출. 근데 여기 내 사업 구조가 내 사업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사람들도 적게 오는데 이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요. 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객이 의심하는 이 구멍들이 있거든요. 거기로 다 실제로 내 상품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다 빠져나가요. 근데 이 구멍들을 다 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용이 있게끔 구멍들을 다 메꿔 놓으면은 똑같은 물이 나오더라도 빠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돈을 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들을 많이 수돗물을 콸콸콸 틀게끔 모아온다. 그럼 여기에 돈이 우르르르 쌓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그림을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이런 논리적인 것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열심히 신뢰를 쌓고 있어. 이 구멍들을 메꾸고 있는 거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그리고 물건을 판매할 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플랫폼 같은 정식 홈페이지에서 카드 결제되는 곳에서 물건을 팔고 있고, 어떤 사람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구글 설문지로 신청을 받아서 무통장으로 팔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에서 살 가능성이 높을까요? 거의 비슷한 상품을 팔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카드 결제까지 되고, 이렇게 좀 신뢰할 만한 플랫폼에서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서 무통장으로 상품을 팔고 있다고 하면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근데 여러분 아까 0에서 100까지라고 했잖아요. 아, 저 근데 그렇게도 잘 팔고 있었는데요. 이런다면은 어떤 경우에 팔렸냐면은 0에서 100까지 있는데 나는 후기 같은 것도 없는데 좀 잘 팔아왔어요. 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상쇄시키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인 추천, 지인 추천. 지인이 추천을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거저거 테스트 안 하고 그냥 바로 사게 돼. 그러니까 그 지인의 신뢰가 100까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그 지인 추천을 어느 순간 벗어나야지만 여러분이 사업이 지속 가능성이 생겨요. 그냥 지인 추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도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상품이 굉장히 비싼 거 팔고 있으면 사실 지인 추천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고 홈페이지의 신뢰 얘기를 제가 했고 이렇게 상품을 알리는 것들도 여기 남겨놨으니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잘 써야 되거든요. 설득력 있게. 근데 상세 페이지를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왜냐면 그래야지 구매 전환율이 일어나니까. 그런 구조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다 잘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참고했었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정리한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액션 아이템처럼 실제로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적어 보시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그 1년 비즈니스 1년 온라인 실전반을 열어놨잖아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서도 실제로 하나하나 이런 구조를 같이 분석해서 내 걸 직접 써보고 서로 피드백을 해서 완성을 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브랜드 스토리,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좋은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세미나 했었던 영상도 걸어놨고요. 브랜드 스토리 원칙 7가지도 적어놨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녹여서 이런 내용들을 다 녹여서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것들은 좀 더 보세요. 제가 요것들을 1.1 버전으로 업데이트 했으니까 한번 다시 배포하든지 할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고객이 단골이 돼야 돼요. 그냥 한 번 구매로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사업은 결국은 망해요. 여러분들 결국은 망한다. 왜냐면은 한 번 구매했던 분들이 다시 구매를 하시고 재구매, 세 번째 구매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지만 여러분의 사업에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신규 사업만을 계속적으로 신규를 모아야지만 하고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단골 만드는 거, 단골을 만드는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품질, 여러분들의 서비스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뭔가 상품을 샀어요. 근데 후기도 너무 좋고, 신뢰할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샀는데 대실망한 적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서 다시 사나요? 안 사요. 그런 데들은 점점 망해가죠. 근데 이렇게 해서 샀는데 너무 만족스러워. 그 품질이 너무 만족스러워. 그러면 내가 또 재구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특히나 재구매를 만들 때 여러분의 서비스 품질이 문제 해결력, 여러분이 서비스의 문제 해결력이 그때 빛을 발휘해요. 여기에 와서야 이제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상품만 좋으면 잘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야 그게 빛을 발휘하게 돼. 내가 엄청난 걸 갖고 있는데 아무도 경험을 안 해.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갖고 그런 품질들이 여기서 하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결국은 이렇게 이게 좀 어렵게 보이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고객의 가치 사다리 같은 거를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약 100만 원짜리 상품을 판다고 해도 시작부터 100만 원 빡 하면은 사람들이 딱 뒤로 물러서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쉽게 아까 얘기한 대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상품에 흥미가 있을 만한 사람들을 모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료 또는 저비용, 굉장히 가격이 낮은 유료 상품, A 상품 같은 걸로 사람들을 쭉 모으고, 근데 내가 팔고 있는 결국은 이 C 상품 또는 B 상품에 흥미가 있을 만한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이 B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사람들이 탐색 비용을 내는 걸 점점 싫어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최저가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검색하고 다녔는데 요새는 어디 플랫폼을 믿을만 하면 거기서 그냥 사요. 가격 차이 별로 안 비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A 상품 같은 걸로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경험 수입 잡화점을 하고 있는데 경험 수입 잡화점에 글쓰기 상품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다른 상품을 또 구매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은 또 어디 잘 모르는 어디 사이트 가서 괜찮을지 모를지도 모르는 그런 걸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만 만족스러우면은 대부분의 다른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판매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경험 수입 잡화점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판매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A 상품으로 어떤 상품으로 사람들을 모을지, 그리고 B 상품으로 어떤 걸 세팅할지. B가 거의 메인 상품이고 C가 프리미엄으로 비싼 소수의 상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이렇게 3층으로 할 수도 있고 2층으로 할 수도 있고 4층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들에 따라서 할 건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좀 이렇게 큰 틀에서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어려운 말로 세일즈 퍼널 같은 거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A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결국은 B를 사고 C를 사면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고객의 가치 사다리를 그려보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치 사다리 강령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사업 서비스를 정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무엇을 성취하도록 돕는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적어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우리가 제공한 어떤 걸 통해서 누군가 무엇을 성취하도록 돕니다.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액션 아이템에 있으니까요. 그걸 적어 보시는 거예요. 여기로 따지면은 제가 경험 수입자파점을 말고 프로솔브라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프로솔브라는 회사는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고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레퍼런스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A 상품으로 뭘 제공했나요? A 상품 뭘 제공인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자료잖아요. 이거 제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35페이지 동안에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제가 그동안에 6년간 했었던 노하우랑 그동안에 공부했었던 것들을 다 집결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 35페이지 자료를 그냥 무료로 제공했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제공하고 나서 한 달 조금 안 지난 것 같은데 지금 500명이 넘는 분이 이걸 다운받으셨고 이것 때문에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450명인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장 처음부터 컨설팅 상품 200만 원 이렇게 팔았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런 무료 세미나도 이런 A 상품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 이런 자료가 있구나. 그럼 여기에서 어떤 상품이 있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하나 좀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고객들이 잘 만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이 고객의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고객의 정보를 획득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메일 정보 정도는 꼭 획득을 하셔야 돼요. SNS 내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해서 인스타에서 1만 팔로워를 갖고 있어요. 근데 1만 팔로워한테 동시에 여러분이 한꺼번에 뭔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스타에서?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팅 그 피드 올리면은 순진하게 1만 명이 다 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죠. 도달률을 점점 낮추고 있어요. 인스타가 5%도 안 되게 막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다가 인스타에서 뭔가 밴을 먹거나 그래서 도달이 아예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만 명의 팔로워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획득해 놓으면은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메일을 그냥 보낼 수 있거든요. 그냥 쭉.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소셜 미디어는 당연히 하지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같은 것처럼 누군가 중간에 플랫폼에서 도달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내가 보내면 전체에게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자세히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즈니스 앱 마인드셋을 창조해야 되는데, 이 마인드셋 이야기를 하면 사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렇게 제가 가볍게, 아주 가볍게 정리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파트 1, 2, 3을 고객을 모으고 구매를 만들고 재구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딱 하나를 얘기하지 않았죠.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열쇠 꾸러미가 몇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열어봐야 된다. 내 열쇠 구멍이 내 사업과 고객에 맞는 열쇠가 어떤 건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열어보시면서 검증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 비교적 빨리 열리고 운이 나쁘면 또 이렇게 늦게 열릴 수도 있지만 결국 열리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열어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서 좀 질문을 남겨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도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은 이 시간 이후로는 자유롭게 그냥 강의 끝났으니까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남아서 제가 Q&A를 좀 더 할게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몇몇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이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로 내 사업 액션 아이템을 적용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걸 작성을 하고 피드백을 받았고 컨설팅을 하는 1년 온라인 실전반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저희 상품에 있으니까요. 제가 이것도 거기 채팅창에다 링크 공유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네, 요거 보시고요.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요거 오픈하려고 했는데 다 쓰면 해야 될 것 같아요. 후기를 남기고, 요거 남겨주신 분들은 1대1 온라인 1시간 솔루션 드린다는 거. 그 많은 후기 주세요. 이것도 제가 거기다 남길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남겨야 되는지.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직접 만들면 어설퍼 보일 것 같아서 외주를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네. 저는 제가 아이맵이라는 홈페이지를 독학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제가 지금 한 4년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정말 밤새서 막 며칠 밤을 밤새가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완전 허접했어요. 완전 허접했었고 이게 점점 더 나아지는데, 근데 사실 디자인적으로 훌륭한 것들도 중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타겟 고객이 만약 기업의 교육 담당자나 기업 B2B 같은 걸 하고 계시다면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B2C인 경우는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내 홈페이지가 저희 자료에도 써 있는데 내 홈페이지가 정확히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어떤 걸 줄 수 있는지, 사실은 이런 세일즈 피치 같은 게 훨씬 더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드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셨나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인가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건데 나중에 기회 되면 봐보세요. 디카프리오가 굉장히 다 쓰러져가는 이상한 주식 파는 주식 중개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그때는 다 전화로 주식을 사고 팔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세일즈 피치 이렇게 그냥 전화로 세일즈 문구를 읽는 거 그걸 써줬어요. 그냥 달달달 그냥 쓰라고. 근데 걔네들이 실적이 아예 없던 애들이었는데 그걸 그냥 달달달 읽기만 시작하는데 상품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일즈 피치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큰 부자가 됐고, 그거의 실전 인물이 조던 벨보트라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도 인용을 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세일즈 피치를 얼만큼 설득력 있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내 고객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 내 고객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그런 포인트가 사실은
좀 더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디자인까지 잘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수립이 돼 있다고 하면은 외주로 맡기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디자인적인 것들 감안해서. 그 대신에 내 요구가 명확해요. 뭐 예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하면 진짜 외주 맡길 필요가 없고, 내가 고객 어떤 요구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차피 정용님은 그 온라인 그 실전반도 신청하셨잖아요. 그때 그거 직접 한번 주시면은 제가 그거 하나하나 좀 보면서 피드백 드리고 그거 사람들한테 전달해 갖고 맡기는 거. 아마 직접 다이렉트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맡기신 다음에 그거 유지 보수 정도만 하시는 걸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